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밤 10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사이 얻어맞는다고 바쁩니다. 푸틴과 헬싱키에서 만나고 기자회견을 잘못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푸틴의 변호인처럼 행세했습니다. 2016년 푸틴의 지시에 의해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킹한 이 사실을 미국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확정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12명의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을 기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푸틴의 말을 믿고 싶다. 따라서 미국 정보기관 말을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보기관도 들고 일어나고 언론도 들고 일어나고 그동안에 트럼프의 우호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지도부 하원 의장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그리고 맥케인 전 대통령 후보까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는 반역적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항복을 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말할 때 단어 하나를 잘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건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거의 지워지게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장면이 너무나 기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적 그리고 지금 세계의 평화 질서를 흔들고 있는 푸틴 앞에서 미국의 고귀한 가치인 자유, 인권, 법치를 내동댕이 치는 이적적 발언을 하니까 아마 정의, 자유를, 진실을 사랑하는 미국 보통 사람들도 아마 크나큰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러 가지 변명하는 쪽 트윗을 막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과의 회담이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서 또 후퇴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마감 시간을 두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핵 문제 해결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마감 시간이 없다. 그러나 제재는 계속한다. 제재는 계속한다. 제재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지막에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사이 북한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푸틴이 도와주기로 했다. 미국 편에 서서 도와주기로 했다. 북한의 핵 폐기에 푸틴이 동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No rush,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즉 북한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핵 폐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회담을 충분히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회담을 충분히 해보자. 이제 시간이 김정은 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지리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회담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조금씩 잘게 썰어가지고 비싸게 팝니다. 지금 팔고 있는 게 유해를 팔고 있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요걸 넘겨주는데 또 시간을 한참 끌 겁니다. 회담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요걸 가지고 또 한참 몇 달 동안 또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빨리 하자. 종전선언 빨리 하자. 이렇게 지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종전선언 빨리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뭐 서둘 필요 없다 해가지고 시간 끄는 거죠. 이제 시간 끌기, 그럼 시간 끄는 동안에 북한은 뭘 하느냐? 세계로 추정되는, 세계 이상으로 추정되는 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풀 가동하겠죠. 그러면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2년 안으로 북한이 100개의 핵폭탄을 가져가지고 영국 수준의 핵강국이 된다. 핵강국이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뭔가 성과를 거두려면은 미국이 뭘 해야 되느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을 동결시켜야 됩니다. 그걸 중단시켜야 돼요. 그 중단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아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거하고 맞바꾸겠다,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시간을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시간. 자, 이런 협상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협상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협상이 계속되면은 한미연합훈련은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주면서 협상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중단시켰으니까 이제 협상이 깨지지 않는 한 한미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을 말하자면은 기계가 있으면 가끔 기름칠을 해가지고 돌려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계를 몇 년 동안 그런 방치해버리면 녹슬어서 안 들어갑니다. 한국과 미군의 연합작전도 1년에 여러 차례 같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연합작전 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한미 동맹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한미 동맹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한미 동맹 해체의 첫 단계입니다. 한미 동맹의 해체의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이 기간, 협상 기간 중에 뭘 하느냐?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협상 국면이다, 이제는 화해 분위기다 해가지고 계속 뜯어먹을 궁리를 할 겁니다. 뜯어먹을 궁리를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트럼프가 하나의 한계는 정했어요. 즉 제재는 해제하지 않는다. 제재는 이 비핵화의 끝에 가서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이 뭐 큰 거 하나 양보하는 것 같으면 좋다, 우리 영변에 있는 모든 시설 동결하겠다, 그 대신에 제재 해제해달라고 하면은 미국이 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제재는 계속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재는 이미 중국이 협조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거의 없어집니다. 중국은 왜 협조할 필요가 없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협조를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관세 폭탄이다, 할 필요 없다. 제재를 계속하면은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염려도 없고 제재도 풀어지고 한국으로부터는 뜯어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환경을 결국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하자면은 공식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감 시간 없다. 마감 시간 없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갈 길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리하게 이 회담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리하게 회담이 계속되고, 그리고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강화해 가고, 그럴수록 한국에서는 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우리가 먼저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군사력을 더 증강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몇 가지 중요한 뭐 사드 배치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킬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핵미사일 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먼저 때릴 수 있는 타격 능력도 갖추고, 그 다음에 김정은 참수부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이 방어망을 건설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회담 국면인데 북한이 비핵화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만들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안보 해체, 북한의 핵은 그냥 두고 한국이 서둘러 먼저 안보를 해체하는, 적병이 성문 앞에 도달했는데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즉 협상 국면이 계속되는 것을 마치 평화가 왔다라고 상징 조작을 해가지고 한국인의 안보 의지를 해체하고 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펴고, 김정은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해가지고 위장 평화 쇼를 넘어서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적전 무장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공할 것이냐? 하나의 변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되느냐?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화당이 참패하면 트럼프로서는 이제 북한과 잘해가지고 뭐 표 얻는 게 이게 아무 효과가 없구나,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맨정신을 차려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사무적으로 계산을 앞세워 가면서 해가지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비핵화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은 회담은 실패했다 선언하고 제재 국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재를 더 강화하는 거죠. 자, 미국이 다시 제재를 더 강화하려고 할 때 이게 될 것이냐? 되려면은 중국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의문시됩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로서는 이 회담이 실패해가지고 제재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려면 아마 시간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데, 그 1년, 2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가 해체, 망가지든지 흥크러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미동맹이 기능하는데 큰 장애가 또 하나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대한민국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권이 이 기간에 방위력을 건설하는 쪽으로 해야 회담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원위치 갈 때 손해를 안 보는데, 이 기간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는 기간으로 사용한다면은 회담이 깨어지고 대결 국면으로 갈 때 대한민국 국민은 고아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 저는 예측을 해가지고 조갑제 TV 들으시는 분들은 다 예상했던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정부의 발표 그리고 다수 언론의 보도, 희망적 보도를 보고 아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금방 비핵화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아마 실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겠다 라고 함으로써 김정은에게 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대남 분열 공작, 대남 적화 공작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줘버렸다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푸틴이 정말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이렇게 굽히면서 독재자를 싫어하는 세계의 자유민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실망입니다. 역시 민주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간첩 같은 사람, 반역자, 부패분자, 사기꾼 같은 사람도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과연 있을까요? 한국의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면 있겠죠. 그러나 계속 속아 넘어가면은 그 끝은 한국의 그 끝은 대한민국의 소멸 그리고 북한 노동당 세상이 되는 것으로 귀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